옛날에 소반 기억하시나요? 소반. 큰 밥상에 전과 볶음과 찜이 있는 그 커다란 밥상이 아니라 그렇죠. 소박한 소반. 그 소반에는 나물과 국과 간단한 김치하고 밥이죠. 그 소박한 상차림처럼 우리 가정 경제도 소반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면 뭘 줄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소득이 반이 줄어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되고 또 큰 기업을 다니다가 연봉 좋게 받다가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소득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가 쓸 돈이 적어지게 되는, 좀 어렵게 말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만약에 MC님들은 뭘 줄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상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죠. 불편하죠. 근데 이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비를 좀 줄여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든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3끼 먹던 거를 한 끼만 먹자, 1.5끼만 먹자, 이건 안 되는 거고. 그건 되잖아요. 반찬 3개 먹던 걸 2개만 먹자. 네, 소고기 먹던 거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던 거 닭고기 먹자. 그리고 저는 뭐 사실 버스 타고 다니다가 걸어 다닐까요? 그러면 뭐 이런 정도? 지하철 타다가 걸어 다니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직면하기 불편해하지만 저는 가정경제 소반 훈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직면하는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식비, 외식비나 뭐 여행비는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줄이기 어려운 게 뭘까? 자녀들 교육비라든가 시골 부모님 용돈 보내드리던 거 끊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 전에 티벗이라는 KBS 앱을 통해서 봤는데 제철에 야채를 좀 사다가 말려놓고 장아찌 담궈 놓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줄일 수는 쉽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소반 훈련의 몇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고요. 네. 우리가 가정경제 현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섯 가지로 항목들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출을 어떤 항목으로 나눈 건가요?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은 주거생활비, 식비, 외식비, 보장성 보험료, 저축하는 거 말고 실비라든가 암에 대한 진단금 보험료, 그리고 1년에 가끔 나가는 지출이 있죠. 명절 때라든가 여름 휴가라든가 이런 지출들을 비정기 지출이라고 하고요. 또는 용돈과 경비들, 그리고 자녀 교육비. 이런 항목들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교육비는 이제 애들 다 컸다라고 하시면 이 항목들을 꼭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오늘 방송 저는 권해드린 것은 저희 엄마도 지금 70세신데요. 아침에 KBS 방송 보실 때마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십니다. 찍어놓고 함께 기억하시고 메모하시는 습관들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정보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거생활비, 식비, 외식비가 있는데 주거생활비는 보통 뭐가 있냐면 관리비, 수도료, 전기, 그리고 공과금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바로 통신비입니다. 요즘 보니까 누구나 핸드폰은 다 있죠. 태블릿 PC에다가 또 인터넷 전화에다가 셋톱박스에 있는 인터넷 TV, 그리고 가끔 VOD라고 해서 비디오를 주문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 보니까 통신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꼭 지금 기억할 것은 돌아보고 점검해서 내가 굳이 쓰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가를 꼭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통신비 중에 내가 쓰고 있지 않은데 인터넷 전화 요금이 나가고 있거나 태블릿 PC 안 쓰고 있는데도 통신비 기본 요금 나가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잘못하면 앱 같은 게 깔려가지고 그냥 그 돈이 새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매월 정기 결제되는 부분들을 본인이 쓰고 있는 통장이나 내역서를 보시거나, 제일 좋은 것은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항목들을 쓰고 있는지 기본료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면은 용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량 경비를 이용을 하죠. 이동을 할 때 차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시지만 김재현 아나운서 차가 있으시죠? 있긴 있는데 거의 타지는 않습니다, 사실. 버스 타고 다니시나요? 네.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직장이 가까우시면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탈 수 있고 한데 가끔 가다가 이제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차를 굳이 쓰지 않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농사를 하거나 내가 영업 때문에 꼭 차를 써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중년 세대, 노년 세대 분들은 차를 과감하게 처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없애라. 생각을. 그래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있지 않아야 할까 싶긴 한데 사실 자동차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있겠군요. 그렇죠.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1년에 가끔 내는, 두 번 내는 보험료.
세금하고 보험료. 이것도 몇십만 원, 100만 원 넘는 경우들도 있고요. 차량 기본적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기름값 나가고 이런저런 수리 고장 비용이라든가 보수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면 저는 꼭 필요한 지출들 생각해 보면서 줄일 수 있다라면 과감하게 줄여보고 1년에 가끔 여행 가거나 가족 동반으로 차를 만약에 써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공유 경제가 유행하죠. 맞아요. 그래서 차량을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제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제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확 가까워지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뭘 줄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게 없는데 식비, 외식비도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근데 그렇죠. 생각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들 계십니다. 제가 가정경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 나이가 60인데 보험료가 60만 원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다들 또 100세 인생을 걱정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꼭 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건강한 오늘이 있어야 보험료도 내고 저축도 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야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내가 보험료 때문에 힘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험을 잘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꼭 좀 말씀드릴 것은 요즘에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이 많습니다. 리모델링은 이제 약간씩 보수하고 바꾸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리모델링 한다랍시고 이 보험을 깨고 새로 가입하는 재건축, 리빌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험을 깨지 말고 깨지 말고 빼자. 빼자. 네, 보험을 깨지 말고 뺄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험은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을까? 다 같이 한번 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왼손을 펴보시고 손등을 한번 보시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따봉 광고 기억하십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실비입니다. 다 같이 실비. 실비, 두 번째, 암, 뇌졸중, 심근경색, 신분경색, 진단금. 이것을 3대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뭐라고 하냐면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후유장애. 자, 이렇게 이 5손가락의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될 텐데 생각보다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 돈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이 보험에다가 저축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를 깔아놓거나 여기에 질병 사망을 넣어서 보험료가 비싼 경우들이 있고요. 하루에 큰 병원에 입원하면 2만 원씩 일당을 받겠다고 2만 원, 3만 원씩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입원 일당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렸던 대로 5손가락의 원칙을 기억하시고 질병 사망이라든가 일당이라든가 적립보험료 부분들을 좀 빼주는 부분들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보험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은 해주시지만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들었다가도 네. 막상 거기 앞에 앉아 계시니까 더 캐묻기도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어쨌든 내가 가입했던 보험의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좀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깨지 말고 빼자라고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깨고 새로 가입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난 13년 동안 냈던 보험료 2년만 더 내면 되는데 이 만기가 80세 만기라고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100세까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13년 냈던 보험 몇 년만 더 내면 되죠? 2년을 더 내면 됩니다. 근데 보험을 새로 10만 원짜리 가입하게 됩니다. 20만 원이 우스워 보여도요. 생각보다 20년 동안 이 비용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꼭 좀 말씀드리면 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보험을 당장에 얼마를 줄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 가입하는 보험을 내가 몇 년까지 낼 수 있을까를 꼭 좀 기억하셔서 함부로 보험을 깨지 말고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 배서입니다. 우리가 보험은 한번 사인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꼭 우선적이지 않은 그런 담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변경 배서를 이용해서 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불필요하지 않지만 꼭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차라리 저축하는 목표와 시스템은 중요하겠죠. 사실 보험